60대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60대인데 어떤 분은 매달 연금 250만 원 받아서 부부끼리 제주도 해외여행 다니시고 손자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시는데, 또 어떤 분은 5만 원짜리 한 장이 아까워서 무릎이 이렇게 아파도 병원을 못 가시는 거요.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가슴이 쿵 내려앉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거의 4분, 38%가 빈곤층이에요. OECD 38개 나라 중에 노인 빈곤율 1등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후가 도대체 얼마나 다른지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계신 그 혜택들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후반부에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에요. 올해 66이세요. 35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매달 공무원 연금이 220만 원 들어와요. 아내도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받으시고요. 두 분 합치면 한 달에 270만 원이에요. 자기 집은 경기도 아파트인데 시세가 8억 원 정도 돼요. 퇴직금에 저축까지 합치면 금융 자산이 2억 원 넘게 있고요. 박 선생님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아내랑 같이 공원 산책 30분 하세요. 아침 식사는 아내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드시고요. 오전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을 다녀오세요. 점심은 요즘 새로 생긴 국밥집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기타 레슨 받으세요. 저녁에는 아내랑 텔레비전 보시다가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아내랑 국내 여행도 다니세요. 강원도, 경남, 전라도 번갈아 가면서요. 손자 생일에는 50만 원짜리 장난감 세트도 사주시고 용돈도 준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한테 용돈 봉투도 두둑하게 챙겨주세요.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정형외과 다니시는데 그냥 가세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지만 부담 없이 약 타러 다니세요. 이분의 노후 어떤 느낌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오늘 뭐 먹을지, 병원비 어떻게 낼지,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번엔 같은 수원에 사시는 최 씨 이야기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올해 66이에요. 이분은 30대 초반부터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어요. 한때는 잘 됐는데 50대 중반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 갚느라 모아둔 돈 다 썼고 살던 집도 팔았어요. 지금은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에 혼자 살고 계세요. 국민연금은 30대 때 5년 정도만 넣어서 수령 자격이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지금 한 달 수입이라고는 동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나오는 27만 원이 전부예요. 거기에 기초연금 34만 원 받으시니까 두 개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사시는 거예요. 전세집이니까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에 가스비에 전기세에 공과금이 나가잖아요. 밥은 하루 두 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끼 챙겨 드시기가 쉽지 않아요.
무릎이 오래전부터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면 진료비에 약값에 교통비까지 하루에 2만 원씩은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참으세요. 명절에 자녀들 만나면 손 벌리기 미안해서 빈손으로 오는 자녀들한테 뭐라도 사주려고 동네 마트 몇 바퀴 돌다가 결국 못 사주고 혼자 울기도 하셨대요. 이 두 분 같은 나이예요. 같은 도시에 살아요. 같은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무엇이 이분들의 노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먼저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사시는 어르신 비율이요. 이게 38%예요. 거의 40%예요. OECD 국가 평균이 약 15%인데 우리나라는 38%예요. 영국이 7%, 프랑스가 4%, 독일이 9%인데 우리는 38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부끄러운 통계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실이에요. 산업화 시대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셨는데 국민연금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은퇴하신 분들, 사업한다고 연금 못 넣으신 분들,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다가 국민연금 이력이 없는 여성 어르신들, 이분들이 다 지금의 노인 빈곤 통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노후에 정말 빠듯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이미 빠듯하게 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노후 빈부격차의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약 62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에요.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어떤 분들은 150만 원,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5년에서 10년 사이 납부하신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수준이에요. 10년을 못 채우시면 연금이 아예 안 나와요.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니까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월 20만 원과 월 150만 원, 30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연금 한 가지만으로도 노후가 천지 차이가 돼요. 부산에 사시는 72살 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젊었을 때 식당일, 파출부일, 공장일 하시면서 자녀 셋을 혼자 키우셨어요. 남편이 55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국민연금은 평생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 시절에는 식당 아주머니, 파출부 아주머니가 4대 보험 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금 받는 거라고는 기초연금 33만 원이 전부예요. 아들이 있긴 한데 아들 가정도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서 달마다 20만 원씩 보내줘요. 그러면 한 달에 53만 원이에요.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33만 원이 남아요. 밥값, 약값, 교통비, 전기세, 수도세 다 이 33만 원 안에서 해결하셔야 해요. 겨울에 난방비가 나오면 밥을 줄이셔요. 진짜로요. 라면 하나 끓이시고 그걸로 두 끼 때우시는 날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허리를 다치거나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죠. 반면에 연금이 두툼하게 나오는 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서울에 사시는 이 씨 이야기예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다니셨고 올해 65에 퇴직하셨어요. 국민연금을 30년 납부하셨더니 월 140만 원이 나와요.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2억 5천만 원 받아서 이걸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넣어두셨더니 이자로 매달 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매달 21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파트 월세 수입도 5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총 수입이 한 달에 260만 원이에요. 이분은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백내장 수술도 했고 치과에서 임플란트도 2개 했어요. 헬스장도 다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모님이랑 주말 여행도 다니세요. 이 편안함, 이 여유,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연금을 성실하게 냈기 때문이에요. 이제 집 이야기 해볼게요. 자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집이 있으면 일단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 가장 큰 항목인 월세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방 하나짜리 원룸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수도권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이고요. 한 달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집이 없으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자가 있는 분들은 이 부담이 없으니까 같은 연금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5살에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매달 약 70만 원 정도를 사실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5억짜리 집이면 약 120만 원, 7억짜리라면 월 15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집을 팔 필요도 없고 그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속 못 받는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품위 있게 사시는 것,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시면 상담해줘요. 반면에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언제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항상 있어요. 집주인이 집 판다고 하면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 이 나이에 이사를 다녀야 해요. 60대, 70대의 이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해보신 분들만 아세요. 몸도 힘들고 낯선 동네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이삿짐 싸고 푸는 것도 힘들어요. 전세 사기 피해도 여전히 있잖아요. 어렵게 모아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4천만 원 날린 어르신들 이야기 뉴스에서 보셨죠? 그분들의 노후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이번엔 건강 이야기 해볼게요. 돈과 건강의 관계, 이게 정말 냉정해요. 돈 있는 분들은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을 가세요. 검사도 하고 전문의도 만나고 치료도 제때 받아요. 미리미리 관리하니까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 없는 분들은 달라요. 아파도 참아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검사비가 무서워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병이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수술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돼요. 결국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에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 이상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세요. 그만큼 나이 들면 아픈 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도 여전히 많아요. 도수치료, 어떤 초음파 검사들, 비급여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또 건강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릎 이야기를 드릴게요. 70대 어르신들 중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이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해요.
돈 있는 분은 수술하고 재활하고 무릎 좋아져서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돈 없는 분은 그냥 참으세요.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결국 집 밖에 못 나가게 돼요. 몸이 나빠지면 마음도 나빠지고 우울증이 와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유병률이 20에서 30% 수준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우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몸도 같이 나빠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나는 돈도 없고 연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우리나라의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청을 안 하면 아무도 알아서 갖다 주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한테 나라에서 매달 돈을 드리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4,81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신청하시면 두 분 합쳐서 최대 월 53만 원이 넘어요. 이게 적다고요? 아니에요. 한 달 33만 원이 1년이면 4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걸 안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해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뭐냐면 단순히 내가 버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집이 있으면 그 집값의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금융 자산이 있으면 그것도 환산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돈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신청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너무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신청은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집으로 직접 와서 도와드려요. 국번 없이 133이에요. 기초연금 받으시더라도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는데요. 완전히 안 받는 게 아니라 일부 감액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적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더 많이 나와요. 신청하셔서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예요. 이건 기초연금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이에요. 소득이 정말 없거나 아주 낮은 분들한테 나라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71만 3천 원 정도예요. 의료급여는 병원 갈 때 진료비를 거의 안 내도 돼요. 일종 수급자분들은 입원해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병원비 무서워서 아파도 못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해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71만 3천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116만 5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까지예요. 각각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모가 수급자가 못 됐어요. 지금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면 적용 제외될 수 있어요. 예전에 자녀 때문에 못 받는다고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다시 알아보세요.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의료비 혜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혜택이 있어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데요. 65세 이상이면 평생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돼요. 임플란트 하나에 원래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던 게 본인 부담 30%로 줄어서 45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틀리도요. 65세 이상이면 틀리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완전 틀리 기준으로 본인 부담이 30%예요. 원래 2, 300만 원 하던 게 90만 원 내외로 낮아지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뇌 MRI,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들도 건강보험 적용이 많이 됐어요. 이전에는 뇌 MRI 하나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낮아진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내가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가 적용돼서 이 비용이 거의 없어져요. 아프신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주거급여 이야기 해볼게요. 월세로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혜택이에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월세를 나라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는 월세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내는 월세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월세가 더 높으면 최대 지원 범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경기도는 25만 원, 광역시는 21만 원, 기타 지역은 16만 원 수준이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월세 사시는 분들 이거 꼭 신청하세요. 그냥 두시면 아무도 안 줘요. 자가 소유 저소득 어르신들한테는 집수선 비용도 지원해드려요. 보일러가 망가졌다. 지붕이 샌다. 화장실 바닥이 문제다. 이런 경우에 주거 수선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경보수는 최대 200만 원, 중보수는 최대 600만 원, 대보수는 최대 1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큰 혜택이에요. 집 고치는데 돈 없어서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도 꼭 알아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겨울엔 난방비, 여름엔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간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돼요.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카드 형태로 들어와서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역 난방비 낼 때 쓸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에너지 바우처 놓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거 챙기세요. 문화누리카드도 소개해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한테 문화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카드예요.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해드려요. 이걸로 영화 보러 가실 수도 있고 공연 볼 수도 있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도 결제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 살 때 쓸 수도 있어요. 돈이 없다고 문화생활을 못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주는 카드예요. 문화누리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노인 일자리 사업 얘기해 볼게요.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하면 월 27만 원을 받아요. 학교 앞 교통 안전 도우미, 공원 환경 정리, 경로당 지원 봉사, 취약계층, 말벗 활동 같은 것들이에요. 복잡한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회서비스형은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서 월 6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카페나 공방, 반찬 가게 등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형태예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역할이 생기고 건강해져요.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돈도 받고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돼요. 해마다 연초에 모집을 많이 하는데 경쟁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빠뜨릴 수 없어요. 나이 드시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는 경우요.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해드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아주 적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도 크게 줄어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돼요. 국번 없이 1332예요. 이거 몰라서 안 받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치매안심센터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전국 모든 시군구에 다 있어요. 여기 가시면 무료로 치매 검사를 해드려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어요. 지금 기억력이 조금 나빠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치매안심센터 가보세요. 또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분들한테는 치매 가족휴가제라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온종일 치매 부모님 곁을 지키다 지치신 가족분들, 이제도 꼭 알아보세요. 경로당이랑 노인복지관 이야기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가는 걸 좀 창피하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근데 요즘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요.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헬스장 있는 데도 있고, 영어 회화 강좌도 있고, 스마트폰 교실도 있어요. 사진 동아리, 합창단, 요가 교실도 있어요. 한 달 이용료가 몇만 원도 안 해요. 경로당도 많이 바뀌었어요. 냉난방 다 되고 점심도 제공해주는 경로당이 많아요. 혼자 집에서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여기 나오셔서 사람들 만나시는 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훨씬 좋아져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랑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진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아프실 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독거 어르신 집에 화재 감지기나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 무료로 설치해 드려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이제 50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50대이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사업을 정리하셔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어요.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월 9만 원부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어요. 지금 몇 년 더 납부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내가 얼마 더 내면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줘요. 국번 없이 1332예요. 두 번째로 건강관리를 지금부터 하세요. 병원 무섭다고 안 가시는 분들 계세요. 무릎이 아픈데 참으시는 분들 계세요. 당뇨 있는데 관리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당장 안 아픈 것 같아도 관리 안 된 만성질환은 10년 후에 엄청난 의료비로 돌아와요. 지금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시고 검진 받으시는 게 가장 저렴한 노후 준비예요. 국가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꼭 챙기세요. 짝수년도, 홀수년도 교대로 자기 차례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안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경제적 어려움도 힘들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외로움이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려요. 지금 친구들이랑 연락하세요. 동네 모임 나가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노후 건강의 핵심이에요. 취미 모임 하나라도 만드세요. 등산 동아리든 노래 교실이든 텃밭 가꾸는 모임이든요. 네 번째로 복지 정보를 공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의료급여, 노인일자리,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 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신청 안 하면 아무도 안 줘요. 복지로 사이트가 있어요. 복지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국번 없이 329예요. 여기에 자기 정보 입력하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줘요. 컴퓨터 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셔서 도움 받으세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청하기 복잡하다고, 내가 받을 자격이 될지 모르겠다고, 자녀한테 창피하다고, 이런 이유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창피한 거 없어요. 이건 내가 평생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돌아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게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최 씨 기억하세요? 수원에 사시는 66 최 씨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요. 이분이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월세 23만 원을 나라에서 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생활비가 확 달라지죠. 여기에 의료급여 대상이 되시면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어지고요. 치매 안심센터 다니시면서 뇌 건강도 챙기시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이용하시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혜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가 노후 삶의 질을 바꿔요. 오늘 이야기 좀 무거우셨죠? 저도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같은 나이,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손자 용돈에 여행에 여유롭게 사시고 어떤 분들은 5만 원이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시는 현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보셨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국번 없이 329에 전화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뭔지 물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한 번의 클릭이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받아요. 알아야 받아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이웃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여러분이 더 내고 계신 보험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꼭 기다려주세요.